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식탁을 치우고 지친 가족의 얼굴을 보면 내 기분은 뒷전이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점점 나가 아니었고 그냥 엄마라는 타이틀을 달고 숨 쉬는 인간 같았다. 그런 나에게 그 남자의 눈빛은 처음으로 다시 여자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했다. 결혼 25년 차, 내 나이 53. 나는 요즘 하루하루를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편은 말이 없고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집에 더 오래 머물며 나는 하루 종일 거실과 부엌 그리고 이따금 마트만 오간다. 마치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지인들이 수영이 갱년기에 좋다고 했고 의사도 몸을 꾸준히 써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도 몇 달을 미뤘다. 그래도 한 번은 해보자. 그렇게 찾아간 수영장.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고 수건과 수영복을 들고 라커룸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입은 수영복은 내 몸과 조금 어색하게 맞닿았고 거울 속에 나는 젖은 머리카락 때문에 더욱 낯설어 보였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풀장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물이 발끝을 감싸며 이상하게 정신이 들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들이 각 조에 배정되어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 섰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균형 잡힌 체형, 단정하게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생각보다 맑고 깊은 눈. 그는 내게 처음 말을 걸었다. 처음이시죠? 숨 들이마실 때 고개 너무 들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렇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귀에 닿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그는 내 손동작을 천천히 따라 보여줬고 나는 그걸 보며 자세를 조금 고쳐봤다. 그의 손끝이 내 팔을 향해 조심스럽게 닿았다. 닿을 듯 말 듯.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팔꿈치 아래를 살짝 밀어주었다. 좋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그 말투와 눈빛이 그 순간의 감정이 무척 따뜻했다.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샤워실에서 머리를 감고 조용히 수건을 짜며 거울을 봤다. 뺨은 조금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가는 물 때문인지 약간 촉촉했다. 괜히 민망하네. 나는 중얼거리듯 웃으며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엔 그 남자의 눈빛이 남아 있었다. 내게만 특별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가 다정한 사람일 뿐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다. 입술에 틴트를 살짝 바르고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오랜만에 조금은 괜찮아 보인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자의 얼굴로 누군가를 마주했던 게 언제였을까? 그날 그 남자의 눈빛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라는 사람을. 다음 수업 날이 오기까지 이틀의 시간이 흘렀다. 이틀 동안 나는 수영장을 자꾸 떠올렸다. 물의 차가움, 그 안에서의 몸짓, 그리고 그 남자.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가 수업을 시작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날은 더 일찍 집을 나섰다. 전보다 조금 더 얇은 파란 수영복을 챙겼고 작은 화장도 살짝 했다. 괜찮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을 위해서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스로를 설득했다. 풀장에 도착했을 땐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맨 뒷줄에서 가볍게 몸을 풀며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조용히 내 앞에 섰다. 오늘은 준비가 일찍 되셨네요. 네, 좀 익숙해졌나 봐요. 그 말에 그는 아주 짧게 웃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팔을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 볼까요? 그가 내 어깨를 손끝으로 살짝 짚어주었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 접촉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조심스러웠다. 컷사. 그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의 이름을 기억했다. 민재 강사님. 그리고 그 이름을 그날 밤 검색창에 입력했다. 그는 생각보다 더 어린 나이였고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정보와 함께 작은 인터뷰 기사도 있었다. 화면 속의 그 남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밝고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눈빛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요즘 그의 발소리를 먼저 듣는다. 수업 시작 10분 전 풀장 바닥에 젖은 운동화 자국이 찍힐 즈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의 입장과 함께 풀장의 공기가 달라진다. 조용히 시선이 집중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먼저 바라본다. 나도 그를 향한 시선을 숨기지 않으려 애쓴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본다. 길진 않다. 하지만 그건 분명 하나의 확인이었다. 오셨어요? 오늘 물살 괜찮네요. 네, 오늘은 일찍 도착했어요. 짧은 인사. 그 속에 아무 말도 없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는다. 수업 중 그는 내 앞에 다가왔다. 오늘은 상체 회전 동작을 배웠다. 골반을 조금 더 고정하시고 상체만 회전하시면 돼요. 그는 말하며 내 허리 뒤쪽에 손을 살짝 얹었다. 손등이 물에 잠기고 그의 손바닥 온기가 등을 따라 올라왔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요. 그 순간 나는 팔보다 다리보다 숨을 조절하기 어려웠다. 물속은 고요했고 그의 손은 말보다 먼저 내 감정을 알아챈 것 같았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는 라커룸에서 수건을 접었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강사님이 참 친절하시죠? 나이도 젊은데 인상이 참 좋아요.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러게요. 부드러운 말투가 좋더라고요. 그녀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우리 나이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도 그렇게 느끼는 걸까?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떠올랐다. 그날 저녁 식탁 위 반찬을 놓다가 손이 떨렸다. 내 머릿속은 그의 손등, 그의 말투, 그리고
그가 내게 했던 그 짧은 좋아요. 그 말로 가득했다. 다음 수업 날 나는 마음을 다잡고 조금 더 일찍 수영장에 도착했다. 스트레칭을 하던 중 그가 다가왔다. 괜찮으시면 시작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웃으며 내 팔을 들어 올려주었다. 내 팔꿈치와 어깨가 천천히 펴지자 그의 손이 내 팔을 따라 움직였다. 그 손이 정말 수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떤 수업보다 복잡하게 뒤섞였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풀장 정리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오래 바라봤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숨이 놓이는 순간 같았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을 걸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엔 나 혼자. TV도 음악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메시지도 SNS도 아니었다. 나는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입력했다. 민재 수영 강사. 사진 속 그는 수영 대회 수상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이 오늘 내 어깨를 짚어준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빛나는 얼굴이었다. 나는 잠시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베개 위에서 조용히 웃었다. 참 바보 같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설레는 기분이 이렇게 오래 전이었나 싶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수업 날이 벌써 기다려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발소리만으로도 마음을 알아챌 때가 있다. 나는 어느새 수영장에 들어서는 민재의 걸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오기 전 물은 단순히 운동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그가 오는 순간 그건 감정을 담는 공간이 되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고 나를 보자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렇게 보여요? 내 눈빛이 달라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수업 중 그는 평소보다 자주 내 쪽을 향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걸까 싶었지만 그가 손끝으로 내 자세를 잡아줄 때면 그 모든 게 환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지금처럼요. 자연스럽게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의 말은 항상 조용했지만 그 안엔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내 안에 무언가를 조금씩 깨우고 있었다. 그날 수업 후 풀장에서 나오는 길에 그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다음 주에 중간 휴강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전날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따로 스트레칭 조금 도와드릴까요? 그 말은 매우 공식적이었고 어쩌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네, 저야 감사하죠. 짧은 대답을 하며 웃었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나는 샤워 후 거울 속에 나를 오래 들여다봤다. 물에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떨리지? 나는 안다.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다. 오랜 시간 감정 없이 살아온 여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된 것이다. 다음 수업 전날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했다. 그는 약속한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는 오늘따라 말수가 더 적었다. 대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시선은 깊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요. 오늘은 말보다 느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그 순간 내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동작을 따라했고 그의 손끝이 내 팔을 지나 어깨에 머물렀다.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머문 시간을 떠올렸다. 짧았지만 그 누구보다 오래 남은 그 손길.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것 같았다. 그 역시 이 감정을 알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그의 말투 하나, 시선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도 늦은 저녁도 그의 한마디에 기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장미님, 혹시 오늘 시간 조금 있으세요? 나는 잠시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왜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그냥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영장 앞에 조용한 카페 하나 있거든요. 그 순간 나는 단 한 번도 수업 외 공간에서 그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일상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다는 것도. 카페는 조용했다. 창가 쪽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말없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손에 쥐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그의 눈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오래 바라보는 건. 이상하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뭐가요? 그냥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날도 있죠. 그는 나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안에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없는 날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항상 짧은 대화였고 항상 조용한 자리였다. 그는 무례하지 않았고 나는 조심스럽게 편해졌다. 장미님은요, 어떤 계기로 수영 시작하셨어요? 그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꺼냈다. 살면서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무언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영은 그냥 제 이름으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는 내 존재를 단지 수강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가 건넨 모든 문장을 머릿속으로 다시 되뇌었다. 말투, 표정, 손끝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마음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영장에 가는 날보다 그와 커피를 마시는 날이 더 기다려졌다.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동안 나는 다른 어떤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다.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저 그와 함께 있는 내가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앉기를 기다렸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나는 물기 묻은 수건을 가방에 넣었다. 머리는 제대로 말리지 못했고 몸엔 물기보다 그와 나눴던 짧은 대화의 잔상이 더 오래 남았다. 다음 주엔 진도 좀 나갈게요. 혼자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글쎄요, 강사님이 없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말에 민재는 살짝 웃었다. 그 말 책임지셔야 해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감정은 서로가 알고 있었다. 라커룸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걷던 중 나는 우연히 민재가 정문 쪽에서 나오는 걸 봤다. 아직 안 가셨어요? 장미님이 가는 길이랑 같아서요. 조금 걸어도 괜찮으시면 같이 가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초가을 저녁, 바람은 선선했고 길 위엔 붉은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가 편안했다. 요즘은 수업이 기다려져요. 내가 먼저 말했다. 강사님 덕분에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장미님은 그냥 수강생 같지 않아서요. 그 한마디에 나는 걸음을 멈출 뻔했다. 우리는 신호등 앞에 멈춰 섰다. 불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나는 조심스레 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의 옆 얼굴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이렇게 걸으니까 괜히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면 감정이 새어나올까봐 숨만 깊게 들이켰다. 불이 바뀌었고 우리는 조용히 도로를 건넜다. 그날 그 짧은 동행이 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와 함께 걷는 날이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더 그가 없는 날이 어색해졌다. 수업 중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그의 말투는 언제부턴가 수강생이 아닌 한 사람을 대하듯 조금 더 조용하고 따뜻해졌다. 그날 수업은 늘 하던 루틴처럼 진행됐다. 다만 그는 내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내 팔을 정리하는 손끝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호흡 좋으세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쪽이 잘 가르쳐서 그렇죠. 내 말에 그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우리만 아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샤워실 앞에서 나오는 길, 그가 다시 나타났다. 오늘은 바람이 좀 차요. 혹시 택시 잡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잠깐 걷고 싶어요. 그는 말없이 내 옆을 따라 걸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익숙한 공기. 횡단보도 앞 우리가 나란히 섰을 때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가볍게 건드렸다. 의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깊은 숨처럼 느껴졌다. 그는 말없이
그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손을 마주 잡은 것도 팔짱을 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손등과 손끝이 살짝 겹쳐져 있을 뿐 그 감각이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전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감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이 마지막 수업 날이라는 건 미리 알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고 민재는 새로운 강의 스케줄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죠?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괜찮아요. 왠지 몸이 가볍네요. 다행이에요.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날보다 조용하고 깊었다. 수업이 끝나고 풀장에서 나오는 길, 나는 그가 일부러 내 쪽으로 더디게 걸어 나오는 걸 느꼈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커룸 앞,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수건을 접었다. 그 순간 민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혹시 오늘은 조금 더 걸으실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는 조용히 수영장을 나왔다. 걷는 길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횡단보도 앞, 그는 천천히 발을 멈췄다. 그리고 내게 고개를 돌렸다. 장미님,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눈은 그에게 모든 대답을 건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한 번 더 감쌌다. 이번엔 그저 스치는 것이 아닌 아주 조용하고 명확한 전달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이 오고 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지금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서 있다는 걸.